이제 이 염색체 이상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리다 보면 기본적인 검사는 무엇일까? 이게 더 이제 먼저일 것 같은데요. 보편적인 염색체 기본 검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차, 2차 기형아 검진부터입니다. 이제 1차 기형아 검진은 보통 11주, 12주, 2차 기형아 검진은 15주, 16주 해서 이제 두 개를 다 합해서 검사가 나오는 게 인티그레이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1, 2차 기형아 검진인데요. 사실 보편적인 검사예요. 그 검사고, 보편적인 검사고 35세 이전의 엄마들은 거의 대부분 그 검사를 합니다. 하나 요즘은 결혼과 출산 이후도 늦기 때문에 산모의 대부분이 또 35세 이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염색체 이상의 문제들이 나타날 확률들이 그 전 엄마들보다 굉장히 비율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1, 2차 기형아 검사만 가지고선 우리가 마음을 놓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 검사를 합시다, 해야 됩니다, 해볼 수 있어요, 또 해야 됩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정밀 검사를 하면 그전에는 이제 11, 2주, 13주 이전에 하는 육모막 검사가 있었고요. 한 6주, 7주경에 하는 양수 검사, 이렇게 두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침습적인 검사예요. 엄마의 배에 바늘이든 카테터든 들어가서 무언가가 이렇게 조금 접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육모막 검사 같은 경우에는 태반 조직을 카테터를 해가지고 빼내기 때문에 약간의 기형 발생률이거나 또 태아 손실 관련된 부분들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꼭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에 염색체 이상의 기왕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던 분들은 꼭 해야 되는 검사이지만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해야 되는 검사이죠. 마찬가지로 15주, 16주에 하는 양수 검사도 태아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가 양수에 떠 있고 그 양수를 채취를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키워서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 믿을 수 있는 검사이지만 실제로 배 안에 바늘이 들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합병증의 위험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합병증 중에는 뭐 감염 관련된 것도 있고, 바늘이 들어간 자리에 메꿔지지 않은 부분이 이제 양수가 흐르거나 이러면 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또 아이랑 헤어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력이 너무 높지 않은 엄마들한테 이런 검사를 다 합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35세 이상 엄마들한테는 권하는 검사이지만 이런 검사들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죠. 요즘처럼 아이도 귀하고 또 출산도 여럿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워서 요즘은 실제로 양수 검사나 육모막 검사보다는 그 넌 인베이시브 페리네이탈 테스트라고 하는 닙티 검사가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하셔야 될 산모들한테는 양수 검사나 육모막 검사보다는 더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장 보편화되는 이유는 빨리 검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쌍태아는 12주, 단태아는 10주. 그래서 이제 보통 10주에서 12주 요 사이에 검사를 많이 진행하는데, 이거는 그 제목 그대로 침습적이지 않아요. 엄마 피검사를 가지고 하는 검사이고, 피검사 상으로 검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관련된 문제들, 다운 증후군 1번 랭킹이거든요.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이 세 가지는 거의 99%, 95% 정도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괜찮다라고 하면은 굳이 다른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믿고 갈 수가 있죠. 그럼 이건 왜 이렇게 정확한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 하는데, 그 엄마하고 연결이 되는 탯줄과 이렇게 용모 사이에, 태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혈류에 아이의 체세포들이 엄마 혈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피 안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이게 아기 세포인가 엄마 거 세포인가를 구별하고 그 양으로 이 아이들의 염색체 이상, 우리가 보통 3배수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이 3배수 이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정밀한 것도 뭐 미세결실까지도 볼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전처럼 그렇게 침수적인 검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닙티 검사, 이렇게 침수적이지 않은 검사들이 많이 통용화돼 있죠.
그럼 과연 이 검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5세 이상 산모님들, 또 그 전에 혹시 염색체 이상의 출산력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기형아 발생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염색체 이상과 동반되더라라는 거를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꼭 그런 분들이 아니어도 나는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있죠. 이게 사실은 그 양수 검사처럼 확진 검사는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고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검사상으로 고위험군이라고 나왔다 한다면 얘는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의 확인을 위해서 양수 검사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주, 11주에 검사를 해놓은 게 보통 결과가 2주 정도 걸리거든요. 2주 후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양수 검사를 해야 될 시점에 그때 이제 다시 컨펌 검사로 양수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게 위양성, 이게 정상인데 정상이 아니에요 라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검사예요. 비교적 정확한 검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위험군으로 나오면 양수 검사도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게 괜찮아요 라고 나온다면 그냥 그대로 믿고 가도 되는 검사이죠. 그리고 립티 검사가 감사하게도 그런 부분은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립티 검사에 양성이 나와서 양수 검사를 해야 될 산모님들도 물론 있고, 나 그냥 립티 검사보다 불안하니까, 그 전에 그런 기억들도 있고 불안하니까 양수 검사를 하랍니다 하는 산모님들도 계셔서 하지 않지는 않아요, 이 침적 검사를. 또 필요에 따라서는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전에 뭐 10개를 했다, 일주일에 뭐 10개를 했다 그러면은, 한 달에 10개를 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뭐 한 달에 한두 건 이런 식으로 많이 낮춰져서 엄마들한테도 훨씬 더 안전하고 부담이 없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부담이 없는 검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믿을만하고.